여러분, 저희 댓글 중에서 딱 와닿는 댓글이 하나 있었어요. 술만 오지게 먹고 혼자 놀 줄 모른다. 조직인으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갑자기 주어지는 시간에 바보가 된다는 거죠. 이 말이 저한테 와닿는 게 뭐냐면, 퇴직 후에는 여러분들이 전부 혼자서 살아내셔야 되거든요. 그 혼자서 이렇게 사는 게 자체가 쉬운 것 같죠?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혼자서 지내는. 근데 사람의 어떤 그 성격 유형상 혼자서 잘 노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다는 직장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정말 하루의 생활 한번 루틴을 보세요. 아침 일찍 출근해서 일에 그냥 막 사람들에 쫓겨서 막 치여서 살다가, 일에 치여서 살다가 결국은 뭡니까? 저녁에 또 술로 풀고, 그죠? 그 집에 이제 주말에는 또 막 골프도 나가지만 대체로 막 집에서 자야 되고, 이런 생활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아,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이런 걸 생각해 볼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업에 있을 때 뭐가 제일 꿈이었어요? 1년 동안 푹 쉬어봤으면 좋겠다 였잖아요. 근데 이 퇴직하고 나서 여러분들 주어지는 이 수많은 시간, 이거 있잖아요. 그냥 이거 훈련하지 않으면 혼자서 이렇게 지내기가 힘듭니다. 오늘은 퇴직 후에 1년 동안 내가 반드시 훈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심심해하지 않고 혼자 잘 놀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직장 생활 하면서 특히나 직장 생활에서 잘 나가셨던 분들 있죠. 이분들은 시간을 쪼개면서까지 막 미팅하고 일하고 막 그래 살았잖아요. 막 급하고 분주하게. 이분들은 갑자기 주어지는 시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안절부절 못해요. 거기서 내가 뭐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막 불안해 하거든요. 그게 이 세상에서 잘 나간 사람일수록 퇴직하면은 불안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는 겁니다. 사람들 만나러 다니면 안 돼요. 거기서 내 혼자 생각하고 내 혼자서 놀기를 찾아내야 되는데 불안하니까 뭐 어떤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막 잘못 이야기 듣고 잘못 판단해가지고 사기도 당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퇴직하고 나서는 1년 동안은 내가 혼자 놀기, 지금까지 혼자 놀기 잘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렇지 못했던 분들은 1년 동안 혼자 놀기를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훈련. 혼자 놀기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지금부터 이렇게 딱 선포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선포를? 지금부터 내가 노예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았다면 앞으로의 내 삶은 내가 주도적으로 살겠다. 딱 선포를 하세요. 내 삶의 주인은 내 자신이다. 앞으로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내 삶을 맡기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란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워보세요. 혼자 놀기 계획을. 그리고 그 계획에 맞게끔 실행을 딱 해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건요, 여러분들이 그 댓글에 나왔듯이 지금까지 술만 오지게 먹었어요. 그죠? 주말에는 운동한답시고 이제 헬스장이나 뭐 골프장 가서 운동하시고.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뭐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다가 정작 내가 내 스스로가 어떤 내 스스로의 건강을 챙기기보다는 회사 일로 많이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부터는 내 심신이 이렇게 약해져 있는, 이 지쳐있는 내 몸을 생각해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소소한 거지만 운동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달리기를 하시든지 그냥 근력 운동을 하시든지. 철봉이 있잖아요. 철봉에 매달려 한번 계셔보세요. 매달리 한 개라도 할 수 있는지. 못합니다. 매달리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내 자신을 위한 운동 반드시 하나는 해서 그걸 나의 루틴에다가 넣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까지 집안일 안 해보신 분들은 집안일 한번 해보세요. 청소도 좋아요. 청소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도 해보고, 애들 뭐 방에 가서 애들 뭐 이불도 좀 이렇게 정리도 좀 해보고, 그 주방에 가서 설거지도 좀 해보고, 그렇게 해서 나의 일상 중에서, 루틴 중에서 집안일도 넣어보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그냥 사람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5만 가지 생각 중에서 퇴직하고 나서는 제일 많은 생각이 뭔지 아세요? 불안, 초조함입니다. 불안, 초조함. 이 생각을 내가 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순간순간 들어오는 게 불안, 초조함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 생각을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작은 거지만 파트타임 잡으러라도 일을 좀 해보시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냥 계속 컴퓨터로 해서 진짜 손가락까지 막 마비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그냥 육체적으로 땀 흘리는 거. 땀 흘리는 거 뭐 하루에 파트타임을 할 수 있는 일 한번 찾아보세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정신건강에도 좋아요. 잠도 잘 와요. 땀 흘리는 일이. 그런 것들을 좀 해보시면 여러분들, 저는 이 세 가지 일을 있잖아요. 잘 하루에 배치를 하잖아요. 그걸 내가 루틴으로 잘 잡아보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하루아침에는 안 돼도 1년 동안 꾸준하게 이렇게 해보시면은 나의 루틴이 딱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안 만나도 하루 종일 재밌어. 내가 좋아하는 거 조금씩 하면 책 보고 싶은 사람 책 보고, 영어 보고 싶은 사람 영어 보고, 그 사이 중간중간에 할 수 있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생활이 굉장히 즐거워집니다, 여러분. 퇴직하고 나서 초조, 불안감, 이게 다른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 혼자 놀기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 퇴직 후에 1년 동안 해야 될, 훈련도 해야 될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썼던 신용카드를 다 체크카드로 바꾸셔야 돼요. 제가 퇴직금을 쪼개놓으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뭐 퇴직연금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퇴직연금도 이렇게 그냥 받으시면 좋죠. 그게 제일 좋은데, 대부분의 경우는 한 회사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다 옮겨 다니시잖아요. 퇴직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옮겨 다니신 분들 중간에 다 정산을 해버렸기 때문에 없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일정 정도의 그 퇴직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언제 다시 이렇게 일을 해야 될, 그죠? 내가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수입을 발생시키는 일들을 하기까지에는 제가 그랬잖아요. 3년 동안 백수 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쓰셨던 그 패턴대로, 그죠? 특히 신용카드 쓰셨던 패턴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집에서 쓰던 거, 뭐 본인이 쓰던 거, 이런 쓰셨던 패턴들이 월급이 따박따박 나올 때는 이거 그냥 커버하고 또 뭐 약간의 뭐 마이너스 쓰면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근데 퇴직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딱 멈춰야 돼요. 그 다음에는 딱 그러니까 퇴직연금이 됐던 월정액을 딱 정해서 그 금액 내에서 딱 와이프하고 상의해서 그 금액만 딱 쓰자. 그래가지고 체크카드를 두 분이서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고도 애들 교육비가 나간다. 이게 루틴하게 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또 줄이면 좋은데 줄이기가 힘드니까 먹는 거, 본인들 쓰시던 거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체크카드로 딱 만들어서 그 금액 이상이 되면은 돈을 못 쓰는 걸로. 처음에는 힘들죠.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그거 훈련을 안 하시면은 그냥 금방 빵꾸 나요. 또 막 빚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언제 다시 일자리를 하든 뭐 수입을 벌 수 있는 일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그게 그냥 훈련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금방 빵꾸 납니다. 그러면 금방 또 이렇게 사람이 또 안 그래도 불안한데 수입이 끊긴 데다가 또 막 빚까지 져보세요. 그러면은 계속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두 번째는 여러분들 무조건 신용카드를 체크카드로 바꾸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퇴직 후에 1년 동안 훈련해야 될 세 번째는 재취업 교육을 여러분 한번 알아보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20년 이상 해왔던 업무들을 퇴직하고 나서 이어서 하시는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과 출신들은 그나마, 엔지니어 출신들은 그나마 받아주는 중소기업들이 꽤 돼요. 그분들은 계속 이어서 최소한 제가 봤을 때 65세 이상까지도 업무를 하시는 분들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설계라든지 엔지니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나마 나아요. 근데 우리 문과 출신들은요, 이 재취업도 힘듭니다. 격리, 회계, 영업 이런 쪽은 그나마 기회가 있어요. 그분들의 어떤 그 능력에 따라서. 이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재취업해서 오랫동안 근무하는 걸 제가 봤는데, 나머지 업무들은 사실 이렇게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제가 말씀드렸죠. 퇴직 전에 한번 이력서를 잡사이트에 한번 올려보세요. 연락이 있는지 없는지. 없으면은 퇴직하고 나서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현실이다. 내 현실이 꼭 다가와야지만 그게 현실입니까? 예상할 수 있잖아요.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퇴직 전에 준비하시면 제일 좋죠. 근데 퇴직하고 나서도 늦지 않아서 1년 동안 내가 재취업 교육을 한번 받아보는 겁니다. 전국의 지자체에서 시니어 대상으로 프로그램들이 워낙 많아요. 재취업 교육. 그리고 거기에 또 서울시에서는 또 50 플러스 포탈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다양한 강의도 들을 수 있고 재취업을 위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데, 말로만 듣지 말고 직접 한번 가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도 대기업에서 이제 간부로 이렇게 나오셨는데, 처음에 퇴직하고 나서 1년 동안 중소기업에서 높은 직급으로 1년 동안 보내셨죠. 근데 거기에서 퇴직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제 재취업이 힘들더라는 겁니다.
그럼 뭐 어디 좀 갔다가 뭐 들어갔다가 나오고 들어갔다가 나오고 반복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패러다임을 한번 바꿔보자. 이런 차원에서 재취업, 지자체에서 하는 재취업 교육을 한번 신청을 해봤대요. 근데 거기에 가서 이분이 어떤 걸 만나냐면 이제 정말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들을 가지고 노하우를 가지고 강의하는 그런 교육을 이렇게 받았대요. 근데 이분이 워낙 언변이 좋으시니까 그 강의하는 게 자기하고 잘 맞다는 거죠.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이잖아요. 근데 워낙 이렇게 대기업에서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해보시고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경험들도 많으시니까 그냥 퇴직자들 시니어 대상으로 강의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시작한 거지만 그게 일이 되고 그게 결국은 수입이 발생하고 지금은 돈은 많이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또 예산도 많이 줄어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분이 이거를 가지고 내가 평생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퇴직 후에 1년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는 노하우. 여러분들이 노하우가 중요하잖아요. 앞으로는 노하우 말고 노웨어. 이게 어디 있느냐? 내하고 맞는 게 어디 있느냐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취업 교육은 여러분들이 저는 반드시 가보시면은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나의 숨은 재능, 나의 숨은 탤런트들을 발견해서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평생 인생 후반전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먹거리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두들겨 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